안녕하세요. 여러분,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두 권의 소설을 읽고 리뷰하러 돌아왔는데요. 저만의 요즘같이 찌는 듯한, 푹푹 찌는 듯한 날씨에 저만의 남양 특집 소설 두 권입니다. 첫 번째로 리버스를 리뷰하도록 할게요. 리버스는 미나토 가나에라는 일본 작가님의 작품인데 일본에도 한국에도 꽤 팬이 많은 작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띠에 적혀있는 것처럼 내 남자친구는 살인자라고 쓰인 익명의 편지, 어느 날 날아든 한 통의 편지로부터 행복한 일상에 독이 스민다 라고 써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딱 이런 내용인데 평범한 4명의 청년이 대학교에서 이제 세미나라는 수업을 듣게 돼요, 같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친하게 지내게 돼서 그들에게 이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사고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후 3년 후에 이런 편지가 날아드는 거예요. 너의 남자친구는 살인자. 그 편지의 발신자를 추적해 나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전체적으로 읽을 때 좀 굉장히 평범해가지고 이 책 뭐지? 왜 그냥 별로 그렇게 재밌지는 않네 이러면서도 이제 뒷장을 넘기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짜 빵! 터지거든요. 정말 소름. 놀라셨죠? 아,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반전이 있는데 나름 소설 안에 계속 작은 반전 및 또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포인트 같은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좀 약간 얕보다가 마지막에 진짜 가격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장에 다다르면은 와, 이 책 진짜 재밌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화자는 굉장히 평범한데 그런 평범한 인물의 감정선을 읽는 중에 솔직히 약간 지루한 듯하게 읽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좀 손에서 놓기 힘들어요. 그런데 책을 다시 이제 덮고서 생각을 해보면 지루한 듯한 게 그 인물 자체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잘 표현을 해놓은 것인지 그 지루 인물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 읽은 후에 책에서 느껴지는 것은 좀 말조심을 해야 된다. 나에게 있어 친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친구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같은 것들이 얼마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이고 진짜 사람 관계가 어렵고 복잡 미묘하다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여러 글들을 제가 리뷰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이 작가분의 소설 톤이 원래 약간 차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은 차분한 톤 때문에 또 나름 되게 긴장감을 유발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뭔가 터질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는 정적 속에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 을 읽고 있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소설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요즘 같은 무더위에 에어컨이 나오는 카페 같은 곳에 앉아가지고 무더위를 잊고 시간을 훅 가게 하는 재밌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소설은 농도가 짙거나 잔인해도 19금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19금 딱지가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되게 살인 소설이나 이런 거 선정적인 소설도 마음대로 솔직히 읽을 수 있기도 하고 좀 전 그게 문제라고 또 하기도 하는데 여튼 다른 소리지만 이 책은 그런 잔인하다던가 선정적이라던가 하는 거 없이 사람을 으스스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계속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두루두루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여러 연령층에서 보셔도 무난한 소설인 것 같고 어쩌면 소설의 주가 돼서 관통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든 연령층에 어필할 수 있고 모든 연령층이 봐도 다른 느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에 반전이 좀 으스스하면서 씁쓸하면서 좀 그런 느낌을 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리뷰할 소설은 살인자의 기억법 이라는 소설인데요. 요즘 같은 무더위의 향연 속에는 힘들게 꾸역꾸역 읽고 앉아있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런 지금 같은 시기에 아주 진짜 좀 타이트하게 한 3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소설인데 리버스는 한 이 정도 두께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얇거든요. 얇으면서도 뭔가 좀 강력하잖아요.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제목부터가. 그리고 표지를 잘 보시면 이 인물이랑
이 그림자랑 지금 다르잖아요. 그런 게 섬뜩하죠. 그럼 뭐 그냥 자세히 안 보시면 놓치시겠지만 좀 섬뜩한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이걸 인터넷에 쳐보니까 뭐 영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영화가 있었나? 이 책에 관한? 이랬더니 설경구, 김남일, 설현 씨가 출연하는 영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2016년이라고만 돼 있는 거 보니까 언제 개봉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개봉 예정작인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제가 설경구, 김남일, 설현 씨를 이렇게 생각을, 이 인물들의 이제 조합을 해보면 정말 너무나도 잘 어울려가지고 진짜 잘 캐스팅이 된 것 같고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종의 기원 같은 것도, 그 정유정님 요새 소설 있잖아요. 그것도 읽었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책도 그러면 어쩌지 하고서 이제 약간 쫄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은 무섭긴 무서워요.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것보다도 이제 책의 주제는 이런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제목처럼 알츠하이머에 걸린 살인자가 이제 망각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시간으로부터 그를 지키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오싹함까지 더해져가지고 지금 이제 이 무더위에서 읽으면 재미를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제 머릿속에도 가장 남은 구절이고, 그리고 제가 다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못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짝 내려보면 보면은 무서운 건 악이 아니오, 시간이지. 아무도 그걸 이길 수 없거든. 이 문장이 이제 총 책을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늙어버린 아무도 모르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연쇄살인을 해온 살인자. 근데 70살이 돼서 어느 순간 살인을 중단해온 살인자 김병수가 이제 그가 스스로 잊어가는, 스스로를 잊어가버리는 알츠하이머에 맞서기 위해서 쓰는 일기, 기록, 메모, 그리고 녹음, 이런 것들을 총합한 것들로 이루어진 게 이 책이거든요. 살인자라는 설정도 무서운데 사실 치매라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기록을 통해 체험하면서 느껴지는 공포까지 약간 공포감이 2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쪽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을 무섭게 하냐면요. 10쪽. 나는 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내 살인의 과정을 정직하게 썼다. 첫 시의 제목이 칼과 뼈였던가? 강사는 내 시어가 참신하다고 했다. 날것의 언어와 죽음의 상상력으로 생의 무상함을 예리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거듭하여 내 메타포를 고평했다. 메타포라는 게 뭐요? 강사는 씩 웃더니 그 웃음 맘에 안 들었다. 메타포에 대해 설명했다. 듣고 보니 메타포는 비유였다. 아하! 미안하지만 그것들은 비유가 아니었네, 이 사람아.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칼과 뼈가 자기가 살인한 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시를 가르치는 강사가 그걸 비유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어쨌든 살인자랑 시라는 것이 좀 안 어울리는가 싶었는데, 화자가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되게 지식인이에요. 수의사이기 때문에 기록도 굉장히 고상하게 좀 뭐랄까 좀 지적으로 하긴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소름 끼치는 것이 지금 딱 읽으면 서늘해지는 그런 소설일 것 같고, 이제 김영하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제가 읽을 예정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작품에서의 그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살인자가 아주 짤막한 형식으로 기록을 이어나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빽빽하지도 않고 페이지 수도 되게 적고 한데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심지어 제가 읽으면서 인물의 생김새나 눈빛까지도 떠올릴 수 있게 그런 세심하게 표현력이 좋은 문장들로 가득한 책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들도 굉장히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눈이 아주 시원하죠. 답답하진 않습니다,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살인자의 딸인 은희를 지키고자 살인자인 아버지 자신이 치매와 함께 다른 살인자를 만나서 이제 싸우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큰 반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펴게 되는 그런 소설이고, 마지막에 있는 작품 해설을 읽으면서 이제 작가님이 심어놓으신, 그리고 우리도 읽으면서 약간 이상하지만 그냥 지나치는 것들 있잖아요. 감히 의심 못하고 지나치는 그런 흔적들을 곱씹으면 되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으스스한 그런 소설입니다.
두 권 모두 제가 틈틈이 주말에 읽었는데요. 요즘 되게 지치잖아요. 덥고. 그리고 저처럼 목표를 세워놓고 읽는 분들도 저처럼 지쳐서 2주 동안 책을 멀리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같은 시절에 얼마나 이게 책을 읽는 게 힘들다는 얘기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저는 하지만 이 두 권의 책은 저에게 다시 읽는 재미를 준 책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영상은 더 무서운 걸 못 봐요. 근데 좀 절대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곡성 같은 것도 안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무서워서 10일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글은 그래도 잘 참고 보거든요. 이제 무더위 땡볕에서 벗어나서 읽고 계시면서도 약간 좀 으슬으슬하니 시원하게 저녁 시간을 맞이하게 해줄 별로 읽기도 어렵지 않은 두 권의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책이랑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이거 두 권 한번 읽어보면서 열대야 저녁을 힘차게 보내보세요. 그럼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